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강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마지막에 살펴본 것이 이제 그 세르와 이제 카플란스키가 제안한 그 포앙카레 시리즈에 대한 레셔널리티 문제를 레지두 필드 이것이 레셔널이냐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봤었고, 이제 많은 클래스 레깅들에 대해서는 또 레셔널이 되고, 또 그 뒤에 이제 아닉이 카운터 이그젬플 발표한 후에 이제 또 카운터 이그젬플도 또 많이 하면서 현재까지는 레셔널이나 이레셔널 어떤 것이 이제 뭐 제너럴한 이제 비헤이비어인지 아니면 뭐 해프 앤 해프인지 그런 거 잘 모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금 다 이게 그 인피니트 레졸루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열린 결말이 될 수 있는 그 프로블럼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그 infinite resolution, 그 relate the property of the infinite resolutions. K over S mod I, 우리 R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거를 to the property of the finite resolutions. The finite resolutions of S mod I,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이제 코디네이트 링이죠. over S. S에 대한. 네. 그래서 이 링을 공부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그 폴리노미얼 링에서 그 파이널 레졸루션의 성질들을 이 링을 베이스로 하는, 그리고 그 레졸루션 시어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레지두 필드 K에 대한 인피니트 레졸루션으로 서로 함께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해 보자. 저기 좀 결과는 좀 파셜하게 있는 거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르에 대한 이제 깔단 알렌버그 스펙트럴 시퀀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링을 체인지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이 컴플렉스가 토르의 S에 대한 P 플러스 Q 번째 이 토르에 이제 어버트하게 되는, 수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펙트럴 시퀀스를 생각하면 이제 이 나중에 결국 우리가 시트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맵들이 이제 인젝티브, 서젝티브 이런 것들을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양쪽의 디멘전을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생각하고 결과를 보면 여기 이제 이 스펙트럴 시퀀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맵들의 뭐 서젝션, 인젝션을 같이 비교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셀의 이니퀄리티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링을 바꿔가면서 토르를 생각한 그런 시퀀스인데요. 그러면 방금 했었던 그런 관점처럼 S mod I 링에 대한 K의 레졸루션을 다룬 이런 포앙카레 시리즈가 이제 뭐보다 항상 같거나 작은 걸 알 수 있냐면 1 t 제곱 곱하기 S에 대한 이제 S mod I 또는 I의 레졸루션, 우리 이건 잘 알고 있죠. S mod I의 레졸루션을 공부하나 근데 I의 레졸루션 공부하나 앞부분만 차이 나니까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요거에 이제 포앙카레 시리즈를 1 플러스 t의 n
n은 지금 베리어블의 개수죠. s의 베리어블의 개수로 나눈 걸로 항상 바운드 된다. 여기서 지금 요거는 coefficient wisely 부등식이죠. 네, 의미가 자체가. 그래서 양쪽이 다 지금 이제 시리즈죠. 이게 포멀 시리즈인데 이 부등호라는 것은 그 시리즈의 그 코에피션트가 항상 다 이쪽이 크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런 관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까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이제 셀의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 있어서 이 레지스 필드 K의 S마다 I에 대한 이런 이제 인피니트 레졸루션의 베티 시퀀스들을 이제 I의 S에 대한 이런 베티 시퀀스들로 이렇게 바운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고요. 개수라는 것은 개수별로 모두가 다 얘가 크다는 거죠. 얘도 상수 T, T제곱, T삼성 이런 식으로 나가는 파워 시리즈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 T제곱 쭉 나가는데 모든 개수별로 얘가 다 크다는 거죠. 이쪽보다. 이쪽이 개수가 베티 넘버 플러스 뭐로 되나요? 그러면 이쪽은 지금 개수가 그러니까 이 부안카리 시리즈라는 자체가 어쨌든 뭐 something 얘가 뭐 적절한 개수의 t의 i승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얘가 그 개수는 그러니까 저기 K의 S마다 I의 베티 넘버까지. 예, 베티 넘버들. 얘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얘는 넘버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베티.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I의 S 레졸루션 하면 파이나이트한 이제 베티 시퀀스가 베티 넘버가 나오니까 얘는 T에 대한 폴리노미알이 될 거고요. 그럼 T에 대한 폴리노미알들인데 얘를 이걸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롱 디비전이 되면서 얘는 이제 T가 얘 쫙 나올 거 아니에요. T에 대한 파워 시리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둘 다 T에 대한 파워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걸 비교하는데 요 부등호의 뜻이라는 게 각각의 같은 T, I 승에 대해서 이 개수를 비교했을 때 이쪽 개수가 항상 얘보다 각각 크다는 거죠. 네. 그런 지금 노테이션이 그런 의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두 개의 시리즈가 아이덴티컬리 같을 때, 예.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뭐라고 하냐면 이 R, S마다 I, R을 이제 고로드링이라고 합니다. is A 고로드링 예. 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셀의 이니퀄리티가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가장 심플한 마술인 레지스 필드 K에 대한 레졸루션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링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링 말고는 K의 레졸루션도 인피니트 레졸루션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퀘스천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S마다 I로 했을 때 이 K 레졸루션의 베티 시퀀스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베티 시퀀스라는 게 각각의 인피니트 레졸루션의 베티 넘버들인데 그 넘버들이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그 어퍼 바운드를 정해주는 거죠. 이쪽에 있는 그 크기 이상으로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고로드링이란 건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인피니트 레졸루션 하면서 베티 넘버가 커질 수 있는 맥시말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티 넘버의 그 넘버 자체의 그 크기가 맥시말리 커지는 그런 링을 우리가 이제 고로드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로드링의 경우에는 by definition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우리 셀 카플란스키 그래서 얘가 이제 레셔널이 되죠. 예, 그때는 그게 되죠. 이 같으면 이쪽이 지금 레셔널 표현이잖아요. 얘가 지금 다항식이고 그러니까 t에 대한 다항식들의 이렇게 쿼션트 꼴로 표현되니까 특별히 이제 고로드링일 때는 저 셀 카플란스키 프로블럼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참고로 이 고로드는 러시안 이제 대수학자고 우리 많이 등장했던 이런 분야 연구에 많이 등장했던 아브라모프 지금 이제 네브라스카 링컨의 이제 교수인데 그분의 이제 스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그 아주 감춰졌던 뛰어난 그런 각 분야의 수학자 중에 가운데수 분야에 되게 이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생각했었던, 지금 이제 우리가 토탈 배티 넘버, 우리 로컬 랭 세팅도 같이 고려하면서 그냥 이제 각각의 호몰로지컬 인덱스에 있는 그 배티 넘버들을 통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던 이제 그레이디드 배티 넘버를 생각을 다시 이제 우리가 해봅시다. 근데 이제 나 궁금한 콜로드링의 예가 주로 어떤 거죠? 예, 제일 이제 그 티피컬한 예는 컴플리트 인터섹션 링이죠. 컴플리트 인터섹션 링. 예, 컴플리트 인터섹션 링이 이제 골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골로드 링에 대한 연구가 된 게 이제 지금 대수 쪽에는 이제 그 이후에도 리스트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모노미얼 아이디얼 중에도 사실 이제 골로드 링이 되는 게 뭐냐. 그 모노미얼 아이디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컴비네토릭스로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약에 그래프에 대응시키면 어떤 그래프가 골로드가 되느냐. 그리고 그 모노미얼 사이에 만약에 greatest common divisor가 뭐 어떤 식이 돼야 되느냐. 그런 연구들이 이제 그래서 이 골로드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후속 연구들을 쭉 하는 사람이 아브라모프 이 사람도 이제 러시아인이고, 그 다음에 유르겐 헤르초크, 이분도 이제 어떤 게 골로드가 되는지 해서 논문들 쓰셨고요. 모노미알에 대해서. 예, 모노미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 대수 쪽에서는 아이디얼 또 그것에 또 인티그럴 클로저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뭐 그렇게 뭐 타이트 클로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표준적인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뭐 골로드의 성질이 보존되느냐 어떤 게 되느냐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아이젠보드 교수도 결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제가 버클리 갔을 때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골로드 링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기 이니퀄리티, 이퀄리티 만족하는 경우가 관심이 있다 이거네. 예, 관심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이제 아이젠보드가 이렇게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골로드 링의 이제 지오메트릭 사이드를 많이 찾아봐라. 대수적인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지오메트릭 카운터파트가 자기는 상당히 흥미가 있다. 그리고 이건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연구해 볼 만한, 그 영피플이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했었죠. 예. 예. 그래서 그 지오메트릭하게 뭔가를 좀 꺼내면은 되게 괜찮은 결과할 수 있겠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골로드가 뭐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항상 우리는 파이널 레졸루션만 다루고 그래서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게 가운데서의 메인스트림에서는 제가 지금 계속 렉처 시리즈 하는 게 이제 그쪽의 메인스트림의 질문들과 아이디어들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레이디드 배티 넘버 이제 각각의 호몰로지컬 그 인덱스 안에 또 인터널한 우리가 그레이딩, 자연스럽게 이제 M의 그레이딩으로부터 인듀스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역시 우리가 톨 펑터에 또 X 펑터에 이제 그 디멘전으로,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레이딩이 있으니까 이게 J 파트가 되고 계산할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X 펑터에 또 J 파트 가로 안 쳐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까의 그 배티 시퀀스는 인덱스가 이제 하나였다면 이거는 이제 더블 인덱스가 되는 거죠. 이 배티 넘버들이 시퀀스가. 그리고 우리가 배티 시퀀스들의 앞에 그 정보를 우리가 인코드하기 위해서 그것의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제 부안카레 시리즈를 생각했으면, 여기는 이제 바이그레이드 돼 있는 부안카레 시리즈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이그레이드 버전으로 부안카레 시리즈를 이제 두 개의 M의 이제 R 마줄로서 레졸루션 할 때
P와 Z라는 두 개의 이제 인디터미넌트를 써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가 0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이제 J에 해당하는 거, 여기 그냥 P라고 쓰겠습니다. P에 대한 Z에 대해서 해서 베타 I P R M T의 I승, G의 P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I는 호몰로지컬 인덱스를 이제 정보를 담고 있고, P는 그 각각 인덱스에 있는 그 그레이딩, 이제 그레이디드 배트 넘버의 그 위치에 대한 것을 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그럼 이런 이제 부안카레 시리즈를 생각하면 역시 여기에서도 이쪽 버전의 이제 셀 이네퀄리티가 존재를 해서 이 바이그레이디드 부안카레 시리즈가 역시 코디닛 컴포넌트 coefficient wisely 이게 S 마줄의 부안카레 시리즈. 적어도 티그리는 J로 있네. 우리는 I 플러스 J인데. 예. 이게 P로 좀 이렇게 IJ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나중에. 예,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마줄 M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 R 마줄에 대한 그 베티 넘버들을 S 마줄, 파이나이트 시퀀스에 대한 S 마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바운드 할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있고요. 일단 그때 K였죠. 바이그레이드가 돼도. 네. 저것도 결국. 그러니까 요게 제일 일반적인 폼이죠. 그때 요 앞에는 이게 우리가 M 대신 지금 K를 쓴 거고, 이건 좀 더 일반적으로 마줄일 때는 그것에 S 마줄인 거. 그러니까 이건 마줄에 대한 이제 S의 그 부안카레 시리즈고, 그다음 이것은 이제 그 링에 대한 거잖아요. I를 S로 쪼갠 거.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게 제너럴 폼이 될 수 있죠. 예, 저건 지금 이거의 특별한 경우로 이게 M이 K일 때. 저 스펙트럴 시퀀스에서 K가 아니라 그냥 지금 K에 그냥 아무 마줄 M.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성립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더 제너럴 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원리는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퀀스를 우리가 연관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노? J가 그럼 어떻게 되노? J가 없으면은 J가 없으면은 그냥 J가 없다는 말 여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G가 없으면 그냥 G가 없는 채로 다 생각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G가 없는 채로. 어차피 나타날 수 있는 토탈 디그리 파이나이트 있기니까 썸도 당연히 코에피션트 와이즈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나오는 건 다 지금 이제 U 한 개밖에 없는 폴리노미얼 타입이고, 그걸 나누면서 이제 이게 시리즈가 나오는 거니까요. 토탈 배트 넘버는 것이 지금 부안카레 시리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제 이게 제시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레이디드 베티 넘버를 생각하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토탈 베티 넘버를 생각할 때는 시퀀스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베티 넘버 하듯이 이렇게 이제 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어떤 모양의 테이블들이 사실은 파서블한 테이블인가, 이런 게 이제 아까 같은 질문은 이제 그 시퀀스이기 때문에 시퀀스의 우리 성질을 다룰 때 시퀀스의 뭐 그로스가 어떻게 되냐, 그 시퀀스가 맥시멀리 증가하면 여기서 뭐 골로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어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2차원적인 인덱스가 두 개 된 테이블이 되니까 어떤 테이블이 파서블 하냐, 그리고 그 테이블에 대한 이제 모양의 디스크리션들에 대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 graded Betti number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질문들은 뭐가 될 수 있냐면 this what are the possible shape of a Betti table? either over 어떤 링, 우리가 관심 있는 링을 고정시키거나 fixed ring or 아니면 over a fixed class of modules. 그래서 이제 가능한 어떤 Betti 넘버가 Betti 테이블이에요. 어떤 형태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링을 고정시켜 놓고 그 링 위에 가능한 Betti 테이블의 형태가 어떤 게 있느냐. 아니면 링 고정한 후에 우리가 어떤 마줄들의 클래스를 고정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코엔 맥콜리 마줄들. 코엔 맥콜리 마줄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Betti 테이블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사실 이게 이제 그 보이하고 쉐더버그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이제 그런 처음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젝처를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부정적이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up to rational multiplication을 하면서 그것을 콘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콘들의 이제 우리가 extremal array 같은 것들을 이제 pure resolution으로 우리가 주어져서 그것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이면서 그런 질문에 답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양한 열린 결말이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참고로 저희 그룹에서도 이런 거 하신 분이 있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희성 선배랑 우리 이한석 박사께서 우리 almost minimal degree라고 하는 그 스페셜한 그 클래스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이 모양을 실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발생할 수 있는 이제 Betti 넘버 자체가 뭐가 있는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파티션 넘버를 가지고 옛날에 몇 년 전에 다룬 그런 결과들이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맥락에 있어서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아주 스페셜한 그런 클래스에서 했지만 그 가능한 이제 Betti 넘버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고, 뭐 그것이 파티션 넘버로 결정된다. 뭐 그런 류의 결과들도 제가 알기로 아마 그 KMS에 실렸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 이렇게 스페시픽한 클래스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질문 자체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Betti 넘버가 뭐가 있느냐 그걸 생각하는데 이런 걸로 다 결정이 된다 하니까 그것도 좋은, 제가 볼 때는 이그젬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그룹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이젠버드와 또 우리 피바 교수가 2014년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했냐면 complete intersection ring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fixed ring을 이제 complete intersection ring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과를 이제 possible한 Betti 테이블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했다고 클레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류로 했는지 아마 보이 쉐더버그 그런 스터프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내용을 아직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했다고 클레임을 하니까요. Complete intersection ring에서는 possible Betti shape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김영락 학생도 공부하지만 지오메트릭 사이드에서도 사실은 그때 대부분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코엔 맥콜리 마줄들이 되는데, 그런 코엔 맥콜리 물론 이게 Betti 테이블하고 다르고 거기는 이제 또 벡터 번들이니까 그 ACM 벡터 번들의 뭐 이런 타입들 같은 거 생각하고 그런데, 근데 아이젠버그랑 슈라이어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Betti 넘버 생각하는 거랑 벡터 번들들의 모임을 생각하는 게 서로 듀얼이고 거의 같다는 그런 맥락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또 일종의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서블한 그런 벡터 번들들, Betti 테이블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graded Betti 넘버를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디멘전이 되고, 이게 프로젝트 디멘전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테이블이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이 길이를 말해주는 게 이제 프로젝트 디멘전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레귤러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귤러리티가 되는데, 이거는 정의를 해주면 수프리멈의 IJ를 했어. J인데 베타의 베티 넘버, R 베티 넘버가 이게 0이 아닌 그것의 수프리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레졸루션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실은 자연 증가분이 있잖아요. 자연 증가분이. 우리가 미니멀 레졸루션이라고 하면 디퍼런셜 맵이 적어도 컨스탄트는 없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리니어 폼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 증가분인데, 그 자연 증가분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이런 J들에 대한 이제 수프리멈을 취하는 거예요. 파이널 레졸루션일 때는 당연히 뭐 맥시멈을 해도 되지만, 이제는 진짜 약간 수프리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인피니트 레졸루션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레귤러리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레귤러리티는 이제 우리가 베티 테이블에서 이쪽을 보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레귤러리티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파서블한 쉐입을 우리가 따질 때 제일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가로와 세로, 특히 이제 이 세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베리언트가 되겠고요. 여기 대해서 그러면 원래 이제 그 S 이제 그 S 마줄로서 레귤라리티랑 그 다음에 R 마줄로서 레귤라리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모프랑 아이젠버드 교수가 92년도에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R이 코줄이라고 하는데, 코줄 알제브라, 코줄링이라고 하는데, 코줄링의 데피니션은 그렇습니다. 데피니션은 노란 분필이요.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파란 분필 하면, 코줄이라는 것의 데피니션은, 이거는 사실 70년대 프리디라는 분이 70년대 이제 Generalized Causal Complex라는 그 이제 논문을 쓰시면서 거기서 처음 소개한 개념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명했던 걸 하면 그 레지드 필드 K에 이제 R 레졸루션 생각하면 인피니트 레졸루션 될 거 아니에요? 그 인피니트 레졸루션 레귤라리티가 0인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거에 대한 자연 증가분 내에 이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피니트 레졸루션이 항상 리니얼리 이렇게 하나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하게, 심플하게, 예, 그렇게. 써봐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K가 이제 이 K는 사실은 이제 알마드 M하고 같잖아요. R에다가 맥시멀 아이디얼. 그러니까 이제 그 맥시멀 아이디얼들을 하니까 이게 이제 R이 되고, 요 맥시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그 베리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제 여기 가서 잘라서 지금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되고, 거기 이제 그 몇 개 있어야지. 예, 몇 개 있어야지. 여기 배치 넘버들 몇 개 있어야 되고, 이제 레귤라리티라고 할 때는 이게 넘버 자체 보는 게 지금 우리의 트위스트를 이제 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들 자체가 지금 이제 리니어 릴레이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또 리니어로 해서, 물론 이제 다 이제 배치 넘버 어느 정도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증가해서 무한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요. 이게 이제 코줄, 그 링 자체가 코줄이라는 것의 이제 정의고요. 이게 좋다는 거잖아. 예, 좋다는 거 제일 심플하다. 제일 심플한 거. 예, 심플하다는 거죠. 예, 그 심플하면은 그럼 이제 R이 코줄링일 때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 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런 이제 베이스 링이 코줄이면은 every 이제 finite generated R 마줄 M을 생각하면 그 M의 R로서의 regularity over R에 대해서 regularity가 항상
M의 over S의 레귤러리티로 바운드가 된다. 예, 이런 이제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였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 코즐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S 레졸루션하고 R 레졸루션을 비교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줄 때 이제 그 레귤러링,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링이 얼마나 특별한가 그거에 대한 걸 준 게 이제 부스바움, 어슬랜더 부스바움 세르 정리였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이 레귤러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특별하다는 것을 프로젝트 디멘전의 관점에서 보인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디멘전이 그 K에 대한 프로젝트 디멘전이 파이나이트한 거는 뭐밖에 없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폴리노미얼 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굴릭센이랑 이런 사람들이 더 했는데, 그러니까 어슬랜더 부스바움 세르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이제 이 우리가 테이블을 볼 때 첫 번째 이 프로젝트 디멘전 이 가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 거를 우리가 레귤라리티에 대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플하다고 등장한 이 코즐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버티컬한 축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 코즐링을 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정당화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똑같이 아브라모프랑 이번엔 피바가 이제 01년도에 한 게 다음과 같은 the following are all equivalent 한데, 이게 이제 regularity에 대한 관점에서 이게 하는데, R이 코즐링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레지두 필드 K가 finite regularity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every finite generated graded R 마줄이 항상 finite regularity를 갖는다는 이 세 개가 동치라는 거예요. 네. 그 보시다시피 앞에서 처음에 이제 아이젠버드랑 아브라모프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금 말했지만 일반적인 이제 레졸루션 R에 대한 레귤러리티를 생각하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코즐링이라는 거, 코즐링이 되면 항상 얘가 이 S 레귤러리티 바운드 되고, 그럼 얘는 우리가 파이나이트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이게 파이나이트 테이블이기 때문에 항상 레귤러리티가 파이나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파이나이트 레귤러리티 가진데, 근데 이거 다른 클래스의 링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데서도 공유하는 성질이 아니라 그것이 코즐링의 특이한 성질, 그 고유의 성질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되는 마줄, 레지두 필드를 생각하면 코즐링일 때만 파이나이트 레귤러리티를 가지고, 그 링이 코즐이 아니면, 코즐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레귤러리티 자체도 이게 파이나이트 아닌 인피니트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예가 있는 거죠? 예. 저렇게 안 되는 예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피니트 레졸루션이니까 이제 그렇게. K는 항상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금석이기 때문에 항상 얘는 인피니트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마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코즐이면은 모든 마줄이 다 이 마줄 M이 파이나이트 레귤러리티 가져야 되지만, 이제 이게 코즐이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파이나이트일 수도 있고 인피니트 수도 있고, K는 기본으로 항상 얘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방향에, 그러니까 셀이랑 어슬랜드 부스바움 셀은 이쪽 방향에 이제 그것들을 크라이테리언을 이렇게 폴리노미얼 링에 대해 줬었고, 굴릭센이 그 결과를 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레이디드 방향을 생각하면서 버티컬한 방향의 레귤러리티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베이직으로 등장하는 게 이 코즐 같은 거다. 코즐링이
그렇게 됐다라는. 폴리노미얼 링이 아닌 고술 링 에그자ம்பி클 하나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 예. 그래 당연히 지금 이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01년 얼마 안 됐네. 예, 14년 전에. 예. 얼마나 안 됐죠. 예. 저건 좀 좋은 결과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아주 그 펀더멘탈한 결과죠. 그렇죠. 예, 펀더멘탈한 결과죠. 예. 어디시라고요? 이 정도면 어디시? 이 정도면은 제가 이건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뭐 그 어드밴스드 매스 이상은 실었겠죠. 뭐. 예. 정말 펀더멘탈한데? 예, 펀더멘탈하죠. 예. 그러니까 그 고전적인 그 세르와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그렇죠. 이쪽 버전으로 계보를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정말 엄청난 계보를 잇는 펀더멘탈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를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그걸 팔로우업 해가지고 좋은 방향의 결과들을 계속 이렇게 잘 내는 것은 예. 이게 다 좋은데 이렇게 좋은 저널에 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화로 예. 그 정도는 실렸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방향이 it would be very very interesting 할 거다. To find 아날로그, 예, 코즐링 아날로그를 over. 그래서 나중에 하지만 이렇게 헬적 교수나 이제 콩카, 레머 이런 그쪽이 이제 그룹에서 맨날 하는 게 이제 코즐링에 대한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저 사람들은 맨날 좀 안중해 보이는 아니고 어쨌든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걸 할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맥락을 이해하면 서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ver a polynomial ring. 예, 그다음에 코즐링. 그래서 우리가 폴리노미얼 링에 대해서 그거의 레귤라리티에서 사실 저희가 레귤라리 컨젝처도 아직 이거 완전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레귤라리티에서 여러 가지 있는 컨젝처랑 결과들 그런 것들에 이제 코즐링 이제 애널로그를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영락 군이 질문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얘들은 뭐가 있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이제 베이스링 R마다 I가 커즐이면은 당연히 I가 1차식하고 2차식. 근데 1차식은 이제 그거 1차식 맛아웃 해서 그걸 또 폴리노미얼 링 나오니까 그걸 제외한다 생각하면 2차식으로 잘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차식으로 잘라요. 쿼드리. 예. 근데 그거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제너레이터가 그 지금 보면은 그 R이 만약에 S마다 I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베리어블들이 이게 곱해져서 왔을 때 여기서 0이 돼야 되잖아요. 리니어만 곱해져 와서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얘들이 이제 0이란 게 얘들이 이제 2차식들로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돼야 그렇게 3차식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즐이면은 쿼드라틱이에요. 이렇게 알제브라가 코즐 알제브라면 쿼드라틱 알제브라는 거 S마다 I가 이제 2차식들로 잘려서 만들어진 알제브라를 쿼드라틱 알제브라고 하는데 코즐이면 쿼드라틱 알제브라인데 반대는 아니에요. 쿼드라틱 알제브라가 꼭 코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하학적인 세팅에서 이제 코디네이트 링 자체가 코즐인지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2차식으로 잘리는 그 N21은 돼야 되는 거예요. N21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꼭 NP랑 또 나중에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F1부터 FC까지가 regular sequence of 쿼드릭이라고 하면 2차식들의 이제 레귤러 시퀀스라고 하면 당연히는 아니고 어쨌든
얘들 이걸 자른 이 컴플레인 인터섹션 이 링이 이제 코즐링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알려졌고요. 그럼 코즐링이랑 보이려면 사실 이 링 위에서 K 이게 레지스 필드 K의 레졸루션이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거, 레귤라리티가 제로라는 거,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 레졸루션 자체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테이트 레졸루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 테이트 레졸루션 컨스트럭션이 이제 주어지는데, 요거는 지금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도 하고, 이건 이제 DG 알제브라 용어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디퍼런셜 그레이디드 알제브라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코즐링의 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아까 아브라모프랑 아이젠버드 예전 92년 결과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코즐링에 대한 이제 임의 마줄을 갖고 와도 그 마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트렁케이션 하면, 그래서 A sufficiently high truncation, 트렁케이션이라는 게 마줄, 그레이디드 마줄이 있으면 밑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하면 finitely generated R 마줄 M over 코즐링 R 위에서 이걸 잘라내면 얘는 항상 이제 리니어한 리니어한 이제 R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을 가진다는 거예요. 레졸루션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코즐링은 정의 자체는 이제 레지스 필드 K에 대해서 K의 R 레졸루션이 이제 리니얼리 되는 건데, 그럼 그 코즐링 위에서 이미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티드 마주를 가져와도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충분히 이제 트렁케이션 해버리면 걔도 항상 이제 리니어 레졸루션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그 베이스링에 대한 성질이 이제 모든 마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기 커브 같은 경우에 저기 쿼드레틱이 되는데 정말 적당히 충분히 큰 베리언플 인베딩 되면 코스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그 클래스도 그게 좀 메이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텐데요. 적당히 충분히 큰 파지티브한 인베딩을 주면 커브 케이스는 코스줄이거나 뭐 인베 차원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어정션 해서 집어넣으면 적당한 개수 이상에서는 그게 이제 물론 쿼드레틱 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MP도 되고 그래서 MP도 되고 코스도 되고 뭐 그런 결과를 서베이 해놓는 것도 제 기억에 알고 있어요. 어떤 인도애가 그 뭐 코즐링 프롬 뭐 지오메트릭 사이드인가 뭐 그렇게 해서 했었던 그런 뭐 프리프린트나 뭐 서베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기하학적인 그런 컨텍스트에서 발생하는 그런 코즐링이 뭔지 결과들을 정리해 놓은 것도 그런 많이 논문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코스줄이면 특별한 기하학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래야 재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코술이면 특별한 일단 2차식이라는 거 하고 바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임플라이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그거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기하학적에서 등장하는 많은 클래시컬한 이그젬플들이 다 코술이라는 거는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프로치랑, 제가 지금도 이제 설명할 게, 그러니까 이미의 베로네제링, 이미의 이제 디그리가 알스 베로네제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그레링 이런 것들은 다 코술이거든요. 세그레 인베딩을 정의하는 코디네이트, 이제 호모제닉 코디네이트 이런 게 다 코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릭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서 보면 이제 이따가 보그바드 컨젝처라고 그런 거 설명할 텐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 리니어 노말인 이제 그 리니어 노말인 스무스 토릭 버라이어티, 프로젝트리 노말 스무스 토릭 버라이티의 링은 코줄이다. 뭐 이런 컨젝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직 이거는 증명은 안 됐는데 발레가 밝혀지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릭 버라이트라든지 뭐 우리가 했었던 그런 컨스트럭션 중에 이렇게 2차식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들은 이제 코즐링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자연스럽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의 뭐 지오메트릭한 임플리케이션이 당장 뭐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런 가완대수나 호몰로지 대수적으로는 너무 이게 심플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 코즐에 대한 게 사실 이제 아는데 여기 보면 코즐 듀얼리티나 이런 그런 관점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펀더멘탈한 베이스 오브젝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이제 제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기하학에서도 그 얘들을 많이 찾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콩카랑 이제 카빌리아 같은 베로네제 링을 해서 그 베로네제들을 이제 프로젝션 했을 때 그 프로젝션 한 것들의 이제 코디네이트 링이 또 코즐이 되냐. 원래 이제 컴플레인 인베드로 들어간 건 코즐인데, 근데 그래서 콩카랑 카빌리아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결과를 낸 거는 뭐냐면 그게 아이소몰픽 프로젝션이거나 이너 프로젝션이면은 그 링, 코디네이트 링이 코즐인데 걔가 이제 그 싱귤러 프로젝션의 경우 있잖아요. 투톤으로 되고 그러면 이제 링이 코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션의 코디네이트 링의 코즐을 이제 그 쏘는 그 사형의 관점에서 그게 아이소모픽이냐 아니면 시켄트 안쪽에 있냐 아니면 이너 프로젝션으로 들어오냐 그런 거에 대한 또 결과를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이어서 탄부는 이제 좀 더 그걸 제너럴라이즈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프로젝션의 이제 그런 코즐 클래스들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코즐이 되냐 뭐 이렇게 어쨌든 약간 가운데서 하는 분들은 그런 게 또 관심이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도 예, 공부를 하고 예, 있어요. 기하학하고 연결되면은 예. 그 코스튜닝 아닌가가 이제 기하학적인 능력과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예. 어떻게 지금 시간은 예, 어떻게 제가 발표를 좀 얼마나 더 할 수 있나요 지금? 한 뭐 5분 10분만 더 하면 되죠. 예. 시간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예를 좀 더 설명하고 예, 그리고 일단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히려 기하학적인 그런 다이렉트한 그런 의미는 조금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임플라이하는 그런 어떻게 호몰로지컬한 관점에서, 아니 대조적인 관점에서 그 성질들을 한번 보면, 그럼 이제 이게 링이 코즐이면, 그럼 이제 푸앙카레 시리즈가 이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링 R에 힐버트 시리즈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강연 때 우리가 정했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얘 자체가 뭐였냐면 시리즈예요. 근데 그 앞에 코에피션트 t의 i승의 코에피션트에다가 이제 이 마줄 여기서 r이니까 이 베이스링 마줄의 i 번째 파트 예, 디멘전을 코에피션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t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었으니까 사실 이게 마이너스 t의 i승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이것에 이제 역수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힐버 시리즈로 이게 푸앙카레 시리즈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여기서 코즐이면은 이제 그 S마다 I에서 I가 쿼드라틱 2차식으로 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2차식으로 잘리는 아이디어들은 다 코즐링을 디파인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not all ideas generated by quadrics define causal ring. 이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우리가 x, y, z, w라는 이 4개의 변수를 가진 링을 일단 코즐이 되려고 하면 2차식들로 잘려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자르는 이제 아티니안 링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X, Y, GW 2차로 다 자르고, 그 다음에 X, Y, XG, 그다음에 XW. 이렇게 이제 잘라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의 힐버트, 예, 이것의 이 코디네이트 링의 이제 힐버트 시리즈를 생각해 보면, 제로인 부분이 1이고, 그 다음 변수가 4개니까 T인 부분이 4T가 되고, 그 다음에 2차식인 경우에 이게 잘린 거 빼고 생각해 보면 5개, 그래서 5T 제곱 되고, 그 다음에 T 3승 이제 하나 남고, 이렇게 이제 이게 터미네이션이 되거든요. 아티니안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로부터 우리가 이거 이제 뿌앙카레 시리즈를 계산하려고 코술이라면, 이 링이 만약에 코술이라면 요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앙카레 시리즈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t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고 이제 역수를 취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역수를 취해보면, 그럼 이제 이거 롱 디비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1 더하기 4t 더하기 11t 제곱, 그 다음에 25t 3승, 그 다음에 49t 4승, 그 다음에 82t 5승까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108t의 6승, 71t의 7승, 예, 레코딩 되니까 다행이네요. 받아쓰기 힘드실 텐데. 그리고 t의 8승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74의 t의 8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뭘 할 수 있죠? 얘가 코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죠? 얘가 코술이라면 이 뿌앙카레 시리즈가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뿌앙카레 시리즈는 정의상 코에피션트들이 다 양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베티 넘버들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네거티브한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애는 절대 어떤 something의 뿌앙카레 시리즈가 될 수 없어요. cannot be a 뿌앙카레 시리즈. 그래서 이 R은 2차식으로 제너레이트 된 그런 링이지만 코술이 아니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어쨌든 지금은 저희와 좀 거리가 약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how to show this causalist,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고 얘들을 찾으면 이제 그걸 생각할 텐데, 그래서 그걸 개런티하는 이제 컨디션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디얼이 당연히 필요 조건은 2차식으로 이제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개런티하는 또 충분한 sufficient condition이 뭐냐면, 임의의 임의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모노미얼 터모더로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가 쿼드라틱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가지면, 문현수 학생이 올여름에 그래브너 컨퍼런스 갈 텐데, 쿼드라틱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가지면 개인 연구에 그래줄게. A for some term order 잘 돼. for some term order tau. 그래서 어떤 이렇게 term order 하나 있어서 얘가 만약 2차식인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가지면, 그러면 그것은 코술이다 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제일 활발하게 이제 연구하는 국제적으로 하는 그룹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term order를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쿼드라틱 이렇게 그래브너 베이시스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터모도가 주어지면은. 근데 그게 2차식 그래브너 베이시스면, 그게 드문 일 아닌가? 드물 수도 있고 안 드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할 때 I는 2차식들이니까 거기다가 터모도가 있어가지고 그래브너 베이시스가 2차식 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 되고,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래버메시스 이제 하이어하게 더 더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텀오더가 아니라 그런 텀오더가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이러니까 뭐 어떤 게 더 어려울까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일 이제 우리 국제적으로 제일 리딩하는 그룹이 지금 알도 콩카 교수님 올해 이제 8월달에 방문해요. 그쪽이랑 이제 레머, 헬쪽, 뭐 그다음에 브런스 뭐 이런 분들이 물론 알려진 코스들은 다 저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앞서가시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쪽에서 뭐냐면 G 쿼드레틱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게 G 쿼드레틱.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옛날 이제 처음 결과고요. 그러니까 G 쿼드레틱이면 코술이다. 이거는 이제 밝혀졌죠. 예.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하겠지만 모든 게 다 G 쿼드레틱이 아닌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했기에 G 쿼드레틱이 아니면 또 어떻게 보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후속으로 나와 있는 테크닉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LG 쿼드레틱이고 뭐 코스툴 필트레이션을 써서 또 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제 이 뒤에 이어서 이제 그 코듈리스를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그쪽 그룹에서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G 쿼드레틱이면 코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결과는 뭐 누가 특별히 한 거였죠? 이거는 아마 옛날부터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헤르족 교수랑 콩카 교수가 같이 했나 그쪽에 이제 결과고 그 다음에 이 프레버그 이 랄프 프레버그 이분이 이제 옛날에 하신 결과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근데 every 아이디어인데 generated by 이제 quadratic monomial에 의해서 이제 generate 된 거는 항상 코줄이다 이런 것도 예전에 이제 보이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줄링들이 이제 토릭 링 센스에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이그젠플들이 좀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여기서 그렇죠.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제가 쿼드라틱 모노미알이면은 모노미알 아이디어는 그 자체가 예. 뭐야 그리고는 베이시스인가?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거고 이거는 75년도 결과거든요. 그래요? 옛날 프레버그. 예. 이분은 나이 많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고 그 뒤에 이제 후속적인 결과랑 또 테크닉들 질문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것만 간단히 서머를 해주시지. 예. 일단 끝났나요? 끝? 예. 네, 끝. 예. 편집하고. 편집하고.